자, 제가 어제 뭐 또 그전에도 그랬고 한국당이 북한 석탄 밀수를 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당이 어쨌든 어제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고 총공세로 나왔습니다. 이건 잘한 일이에요. 김병준은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 중진회원 연석회의에서 며칠 전부터 북한 석탄 문제로 매우 걱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업들과 정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악차 잘못하면 국가 재앙이 올 수 있다.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 모니터링을 해줘야 하는데 저도 정부 역학 공부를 하고 참여한 사람으로서 매우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 정부에서 일해본 사람,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뭉개어버리고 가려고 베레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을 해줄 때도 됐는데 아무도 나오고 있지 않다. 어제 한국당이 그래 말했어요. 지금 관세청에 무슨 해명 정도만 언론에 세워놓고 정부에 누구도 얼굴을 내놓고 외교부든 통일부든 청와대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기껏해야 김의겸이 나와서 미국이 뭘 안 하는데 왜 너네들이 시끄럽냐 조용히 해라 이 말만 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이 알고 방조한 것인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공범이거나 눈뜬 장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국가가 만약에 눈뜬 장님이었다면 서훈 국정원장 옷 뺏겨야 돼요. 관세청장 옷 뺏겨야 돼요. 자, 대북 제재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외교부 강경화, 통일부 조명균이 옷 뺏겨야 돼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김영춘입니까? 옷 뺏겨야 돼요. 왜? 요즘 해운 한망청을 관리하는 부분에 북한께 한두 번도 아니고 밀수됐고, 그 다음에 한전을 장악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 이것도 옷 뺏겨야 돼요. 한전 사장은 당연히 집에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일로 장관급 한 7, 8명 이상은 옷을 벗어야 되는 중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능이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국정원은 해외 정보원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으니까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 만약에 문정권이 끝까지 이 문제를 우리는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눈뜬 장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기 바랍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북한산 석탄이 한 번도 아니고 9번이나 또 그 배가 수백 번을 들어도 지금 안 들킨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쯤에 검찰이 왜 안 났어요? 검찰은 이 중계를 했던 H사를 덮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서 장부를 다 확보해서 북한산 석탄 밀수 혐의로 다 긴급 체포를 해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검찰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고 경찰도 관세청도 청와대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관세청 차원에서 조사할 단계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검찰은 인지하면 수사하잖아요. 이렇게 밀수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형 밀수 사건이 왜 침묵을 해요? 아니 한진에 조양호 회장 무슨 가족이 무슨 딸이 밀수했다고 난리를 치고 틀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 기각됐지만 이런 북한 석탄 밀수에는 왜 침묵을 하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유기준 북한 석탄 대책 TF 단장은 국정조사를 빨리 해야 된다. 국정조사가 미진할 때는 청문회나 특검까지 해야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준비를 당 의원들은 결의안을 제출해 주길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심재철도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파헤쳐야 된다 했고 정진석 의원은 지난 10월 북한산 석탄 정보를 제공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주의를 미국이 우리한테 환기시켰는데 우리 스스로 이걸 어기고 있었느냐.
청와대는 진상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된다 했고, 정우택 의원은 유입된 북한 석탄량이 7만 톤이다. 대북 제재의 주체가 돼야 할 문 정권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경원은 지금 북한산 석탄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많다. 정부가 묵인을 넘어 공범, 조직적 은폐에 이른 게 아닌가 보인다 하면서, 정부는 10개월 동안 조사 중이란 말만 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러시아산 석탄 중에서도 특히 특정 항구로 수입되는 석탄에 대해서는 금수 조치를 해야 된다. 나옥가하고 홈스커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자, 한국당이 이제 뒤늦게라도 앞장을 서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걸 열심히 10개월 동안 조사 중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러시아의 정부 측에 나우카 항과 살린의 홈스커 항에서 북한산 석탄이 환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없느냐, 또 나우카 항으로 석탄을 싣고 들어온 북한 배 내역과 또 이 홈스커 항으로 싣고 들어온 내역을 좀 이렇게 달라. 더 나아가서 조직적으로 두 개의 항구에서 환적, 즉 이 석탄에 대한 일종의 물갈이가 이루어졌는데, 그 세탁이 이루어졌는데, 석탄 세탁, 살다가 진짜 세탁 많이 들어봤지만은 석탄 세탁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 석탄 세탁에 대해서 러시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 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석탄 관련 정보 요청을 받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요청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청은 러시아와 협조 중이라고 뻥을 쳤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조사가 되면 불리해질 사람들이 정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는 남동발전이 석탄 공급회사 H사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계속 수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해오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관세청이 이 석탄 부정 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행식적으로라도 착수한 이후에 10월 달에 작년, 그러면 남동발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우리 조심해라. 뭔지 모르지만 저거 북한은 뻔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그거는 북한 거 아니냐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동발전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영동 에코발전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 공고를 냈대요. 남동발전 중에서 영동 지방에 있는 이 발전본부가요. 그래서 8월 달에 입찰 공고를 내서 포항에 있는 국내 무역중개업체 A사와 계약을 체결해 러시아 광물업체 B사로부터 무연탄을 수입했는데, 이것이 북한산. 여기서 A사는 지금 그 이니셜을 따서 H사라고 불리는 됩니다. 지금부터는 H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이 샤이닝 리치호가 홈스커 항에서 5,119톤을 작년 10월에 동해항에 하역을 했고, 또 진룽호가 같은 날 나오카 항에서도 동해항에 4,584톤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석탄 수입 가격으로 H사의 남동발전이 9억 7천만 원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은 석탄을 공급하는 H사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고 H사 거래 관계자의 이름도 모르고 있다 하고, 그리고 남동발전은 철강회사에 석탄을 공급하는 H사를 신뢰해서 러시아에 원래 공급했다라는, 러시아산 석탄을 공급했다라는 B사에 대해서는 아예 회사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공급한 석탄 러시아 측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공기업들이 뭘 사들일 때는, 아니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에서 팔은 놈은 누구? 중간에서 그걸 수입해서 우리한테 넘기고 이렇게 중개한 업체는 누구고를 다 파악을 하지요. 돈이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걸 봤습니까? 그래 놓고는 오늘 아침 신문에 이미 정부가 지난 3월 달에 의심스럽다는 남동발전에 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썩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남동발전이 동해항에 석탄 전용 부두를 이용한 회사의 정보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공기관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놈들이고 당장 이 회사의 사장놈부터 옷 뺏겨야 돼요. 그리고 중개무역업체에 석탄 수입을 의뢰했다면서 10억을 지불하고도 H사나 러시아 측의 B사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8월 달에 유엔 안보리 석탄 제재가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관세청은 아직도 조사가 마무리 안 됐다고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총 9건이 있다면서 썩 작년 8월 유엔 안보리 제재 이전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나오는 물타기가 뭔가 하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돈 벌라고 북한산을 했다. 그럴 때는 또 8월 달에 석탄 밀수가 금지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원산지 속이는 정도다. 그래서 업자들이 돈 벌라고 해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 중개한 업체도 결국은 그때 해오던 업체와 연관관계가 있는 업체다. 업체에 돈 벌기 위한 욕심이다라는 식으로 썩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요. 이 일에 연루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보기관이 만나서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모의를 하냐. 자, 이거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까? 앞으로 H사에 집중이 될 건데, 자, H사 부분에서 꼬리를 자르고 정부는 관계되지 않았고 이 정권이 내심 북한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소홀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속셈만으로 가지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의 발단과 원인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저가로 밀수를 해서 이 입찰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욕심이다. 그런데 하나 더 만들자.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하던 업체가 또 살짝 이름을 바꿔서 지금도 한다.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 정권이 들어와서 북한에 이익을 주고 뭐 북한에다가 뒷돈을 대주고 제재를 이렇게 뭉개려고 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딱 출구 전략을 짜고 자 옛날에도 이렇게 했다라는 실적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업체는 순전히 저가 입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고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업무를 했을지는 몰라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친북적이라서 그랬거나 말거나 의심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니까 많이 의심해라. 그 정도 의심은 우리가 당해주지. 딱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짜고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 출구 전략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부가 일체 나서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정원 너도 와봐라. 자, 뭐 관세청도 와봐라. 부터 다 모여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할 거냐. 처벌 부분에는 원산지를 속인 정도를 가지고 이제 뭐 집유나 벌금 정도 때리고 꼬리를 자르는 대상은 누구로 만들 거냐. 이렇게 이제 견적을 내서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어떤 보따리를 내밀 건가를 정하지 않고 민주당이나 언론이나 보수 진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고 나오는 거 보고 적절하게 꼬리를 잘라가자. 딱 그렇게 견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나 범죄자나 하는 행태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문제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석탄 반입을 계속해 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동발전이 H사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반입한 석탄에 대해 서울 세관의 조사가 11월 달 시작되었는데 백제라하고 3월 달에도 4,500톤의 석탄을 영동발전소로 다시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능호가 10월 달에 나호가에서 실어온 이 석탄도 그대로 전력 생산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 회사가 러시아로부터 비슷한 배로 갖고 온 부분은 앞에 갖고 온 것이 북한산이라고 의심을 받아서 조사를 하면 뒤에 갖고 온 그 회사가 러시아로부터 온 것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안 들켰는데 계속하지. 상식적으로 싼데. 그러면 이게 정부가 관계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남동발전은 당연히 요 자식들 아주 싸구려 북한 석탄을 속여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을 하구나. 그래서 세관이 조사가 들어와. 이제 인마들 일단 중단시켜라고.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 정부가 우리가 커버할 거니 너네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받아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납품한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남동발전의 석탄이 주로 공급되는 전용 부두에 그걸 이용한 회사의 정보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자, 아무리 중개무역업체에 했다지만은 거기에 돈 다 줬는데 만약에 그걸 하역하다가 사고가 났다, 폭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어느 놈이 갖다 줬는지도 모르고 썼느냐.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세청은 지금 이리저리 시간만 끌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어지간하면 현 정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신문이 지금 하도 답답해서 중개업체 믿고 수억 원을 그냥 깜깜이 거래를 해서 남동발전이 북한 석탄 수입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남동발전의 석탄 수입 관행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급업체, 중개업체에 대해서 기본 정보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누가 보내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면 더 이런 원적지가 불명인 수상한 불법 유입 규모 석탄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호가 항해 무역업체로부터 가져온다고 이렇게 서류에 돼 있다가 나중에 홈스커에서도 하겠다 해서 2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산지는 본토고 그 항구가 왜 사할린 섬에 있는 홈스커인가? 그 러시아 본토에서 생산된 걸 사할린 섬으로 갖고 가서 또 거기서 왜 갖고 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 선박이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출발을 한 모양으로 가장을 하면서 사실은 오는 도중에 북한의 항구에 들렀다가 러시아에서 실은 게 아니라 실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귀찮다. 왜 처음에 러시아에 가서 북한 걸 러시아 풀어놓고 러시아 가서 내놨다가 다시 실었다가 가져오는 이 귀찮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들고 올 때는 나호가나 홈스커 항이라고 이렇게 이 석탄 보내는 항구를 기재하고는 실제로는 북한의 원산항에 들러서 바로 실어가지고 공해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입항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의문들은 정부와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석탄인지 정말 몰랐느냐. 두 번째는 관계 선박 및 석탄에 대해 조사 조치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안북도의 한 무역 관계자를 했던 사람은 지금 탈북민이겠죠.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어 북한의 석탄 수출 길이 막히자 조선 무역 회사들이 러시아 연해주 남쪽에 있는 나호가, 블라디보스토크 항 등에 석탄을 보낸 다음에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다른 나라들에 수출을 해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석탄 수입 당시 무역 중개업체인 H사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해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었다며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확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석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믿고 깜깜이 거래를 했다라는 점에서 공기업이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러시아 내륙 지방에 있는 젠콥스카야 광산인데 선적항을 사할린의 홈스크로 한 점이 의아하다는 거죠. 러시아 내륙에 있는데 그러면 항구를 이 석탄의 가격은 물류 비용에 달려 있는 거지 석탄 자체는 가격이 별로 없어요. 캐내는 비용, 캐에서 항구까지 옮기는 비용, 항구에서 배에 싣고 오는 비용인데 내륙에서 캐에서 사할린 섬에 있는 항구로 그 다리도 없어요. 아직도 이 외딴 섬이에요. 그 사할린 섬의 끝에 있는 항구로 옮겼다가 거기서 다시 싣고 온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정상적인 상품을 이렇게 거래를 합니까?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따지지도 않았고 관세청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을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또 관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상한 걸 납품한 놈한테 계속 납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입찰 공고에 북한산은 안 된다고 명시했다면서 자기들은 러시아산과 북한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석탄의 경우에는 이 광산별로 나타나는 상태가 달라서 원산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동 발전이 석탄을 하루 이틀 쓰는 것도 아니고 석탄만 딱 보면 어디에 석탄인지 다 알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지연하고 시간을 끈 부분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일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범정부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도 열려야 되는데도 열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관세청이 10개월 조사를 하는데 남동발전하고 H사 두 개를 조사 대상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관련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관세청이 바로 검찰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면 검찰이 오라 그래요. 그래도 안 와요? 안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검찰이 나서야 된다. 관세청 빠져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 이거 안 하면요. 검찰도 아니에요. 자, 한전은 남동발전이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동발전은 수입업체 탓이다. 우리는 그쪽이 정상적이라고 서류를 해서 그것만 믿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살살 하고 있는데 열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남동발전 보고 묻습니다. 납품받는 석탄이 아니고 까만 흙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테스트 안 해요? 열량? 그러면 러시아산은 키로당 열량이 몇 칼로리고 북한산은 몇 칼로리인가 딱 나와 있어요. 러시아산은 6,400, 8,000, 북한산은 5,500, 6,500. 그러면 북한산이 칼로리가 떨어지니까 열 효율이 적기 때문에 애초부터 남동발전의 구매 계획에는 칼로리 얼마 이하는 안 된다고 그것도 안 했나는 거예요. 만약에 석탄에다가 반은 검은 흙을 섞어서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입 계약서에 키로당 6,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러시아산의 최하치가 6,400인데 이건 분명히 북한 거라고 딱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톤백으로 갖고 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누군가 지시해서 남동발전은 그 지시만 따르기 때문에 관세청이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신경도 안 썼고 관세청도 어딘가에서 연락을 받고 시간만 끌고 있으라 해서 안 한 거고 납품하는 놈은 니 이거 북한 거 실어다가 안전하게 남동발전에 가격 얼마에 내면 거기서 최저가라 하고 해줄 거니까 너는 그것만 열심히 하고 조사나 이런 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고 전부 이것만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도록 했는데 이걸 지금 불러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러다가 홍진호처럼 시간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하고 지금 뭉개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은 다 때려치우고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빨리 국정조사 발의를 하길 바라요. 임시국회 소집하고요.